안녕하세요, 차이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전치사 끈쥐하고 안짜오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은근히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언뜻 봤을 땐 약간 큰 차이 없게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꽤 구분이 쉽습니다. 이게 전치사다 보니까 항상 뒤에 세트로 쓰일 무언가와 함께 오잖아요. 뭐가 오는지를 여러분이 구분을 해주시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쉬우실 거예요. 일단은 이 끈쥐라는 거는요, 어떤 것들과 함께 오냐면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사실 전달을 할 때 그거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이 함께 옵니다. 그러니까 좀 객관적이고 좀 과학적이고 좀 수치가 있는 등뜨르등등등등등등등 그 수치 말고 숫자적인 그 수치가 있는 것들이 주로 뒤에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지, 통계라든지 아니면은 분析,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调查, 조사라든지 报道, 보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天气预报, 일기예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세트로 함께 쓰이는 단어들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안짜오라는 거는 말이라기보다는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근거라기보다는 좀 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이제 이 안짜오 뒤에 온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规定, 규정 올 수 있고요. 아니면 指示, 지시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要求, 요구라든지 아니면은 方法,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情况, 상황, 그 다음에 习惯, 습관 뭐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이드 삼아서 이 행동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아주 편할 겁니다. 제가 깜빡 잊고 그만 영상을 끝낼 뻔했는데 제가 각 3개의 예문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같이 예문을 보면서 조금 더 확실하게 그 의미를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자, 일단 끈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根据天气预报明天下大雨라고 했는데요. 根据天气预报 일기예보에 근거를 하면은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건데 그 사실이 明天下大雨 내일 많은 비가 내린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일기예보에 근거하면 일기예보에 의하면 내일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예문은 根据今天早上的报道我们知道了吃过多的鸡蛋对身体并不好왜 이렇게 길어?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根据今天早上的报道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보도에 근거해서 我们知道了 우리는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알게 된 사실이 이제 뒤에 있는 건데 어떤 사실이에요? 조금 충격적일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계란을 먹는 게 건강에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吃鸡蛋은 吃鸡蛋인데 过多的鸡蛋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过多가 이제 과하게 이제 过가 이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일정량을.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계란을 먹는 것은 그 다음에 어디에 좋다 안 좋다 이거 이야기할 때 对 A 好 혹은 不好를 쓰게 되는데 对身体가 되겠죠. 그러니까 건강에 不好 안 좋대요. 근데 그 不好 앞에 뭐가 붙었어요? 빙이 붙었죠. 여기서는 결코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对身体并不好 하면은 건강에 결코 좋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면은 오늘 아침 보도에 근거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계란을 먹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결코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 끈쥐 관련된 예문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根据这份调查你发现了什么问题 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调查는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分은 양사고요. 그러니까 이 조사에 근거를 해서 你发现了 당신은 발견했습니까? 什么问题 어떤 문제를 발견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발견을 했는지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3가지 예문을 한번 봐봤는데 이번에는 안짜오에 대한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문은 按照领导的指示完成了工作라고 했습니다. 按照领导的指示라고 했죠.领导가 지도자니까 대표님 정도로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대표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의 가이드라인이 대표님의 지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의 지시에 따라서 完成了 하니까 완성했습니다. 工作 일을 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의 지시에 따라 일을 완성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은 按照学校的规定我们应该明天交学费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에 이제 交学费
이제 학비를 내는 그 행동의 가이드라인이 뭐예요? 按照学校的规定 학교의 규정에 의해서 그죠? 네, 학교의 규정에 따라서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학교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는应该 마땅히 뭐뭐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明天交学费 내일 학비를 내야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예문입니다. 按照这样的学习方法学习肯定能考上大学 라고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学习 공부하는 이 행동의 가이드라인이 뭐예요? 这样的学习方式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학습 방법, 이 가이드라인 되는 거겠죠. 어떤 방법인지 너무 궁금한데, 자, 이러한 학습 방법에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肯定 분명히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뭘 할 수 있어요? 考上大学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서 우리 매주 함께 중국어 공부하도록 해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